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수입물류 포워딩 서비스 쉽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수입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사분을 모셔가지고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쉽다에서는 여러 관세사분들, 관세사무소, 관세법인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통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이제 메인 파트너인 이은관세사무소 김대건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은관세사무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관세사무소의 김대건 관세사라고 합니다. 현재 수년째 쉽다의 수출 통관 조력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출입 업무와 그다음에 대관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다의 여러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대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해하실 것 같은데 관세사들이 그 진행하시는 대관 업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수출입 신고가 실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신고는 저희가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입력해서 신고를 이제 EDI로 쏘고 관련 내용들을 세관과 이제 확인하는 작업 정도지 실제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증빙을 하거나 혹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세관에 방문드리거나 혹은 저 연락을 드리거나 혹은 검사 시에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걸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대관 업무라고 합니다. 그럼 약간 사후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세관 사전적일 검사가 수도 걸려야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상당히 통관하기 난해한 물건들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세관 쪽에 연락을 드립니다. 이 물건들은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신고가 들어갑니다라고 그러면은 처리하시는 이제 세관 공무원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전혀 얘기 없이 진행이 되면은 사실은 그런 물건들은 좀 오해를 받기 쉽거든요. 근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원활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좀 기존에 없던 물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품목이 약간 분류하기가 까다로운 제품들 같은 경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물건을 그런 식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독특한 HS 코드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까지 모두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혼동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관 업무를 하셨던 그런 이력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소여물통인데 그동안 플라스틱 박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 박스랑 소여물통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소여물통도 제가 알고 보니 그 여물통이 아니라 전자적 장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열을 계속 제공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사료가 얼지 않도록 만든 그런 부품인데 품명은 플라스틱 박스로밖에 못 받는 상황인 거죠, 화주가. 왜냐하면 수출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인보해서 써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만 수출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플라스틱 박스니까 이거는 소여물통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적 장비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전기 장비의 부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KC 인증을 그럼 받아야 됐었겠네요? KC 인증 대상자까지는 아닙니다. 부품이라서. 근데 일로 가게 되면 협정세율이 0%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협정세율이 2.6%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주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궁금한 게 열을 가해야 되는 거면은 그거는 왜 부품에 분류가 되는 거죠? 열을 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부품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축사 안에 있는 전체적 시스템이 실제 본품이 되는 거고 여기에 열을 가하는 것까지 요 단자까지가 이 본품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박스는 거기에 하나의 부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품을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처음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화주분이 이제 힘들어하셨던 거는 신고를 할 때마다 세관에서 검사로 돌려서 이 물건의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고할 때마다 그런 이제 하루 이틀의 시간이 계속 허비가 됐던 거죠. 혹은 이제 이거에 대한 품목 분류 근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주 입장에서는 이제 좀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거죠. 뭐 속이려고 속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품목을 정당하게 신고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검사가 걸리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인천세관 쪽에 품목 분류 선심사를 받아서 근거를 이제 붙이고 사전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신고 즉시 연락을 드리거나 혹은 미리 연락을 드려서 요 물건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검사가 걸리시더라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시고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또 들어보면은 그런 대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통관에 따라서 사실
잡기가 굉장히 또 불규칙하게 되면은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시니까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수입을 진행할 때에는 관세사와 언제부터 컨택하는 게 옳다고, 혹은 뭐 옳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시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계약을 해서 선적을 하고 들어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사실 그 물건을 내가 수입하겠다라고 결심할 때는 그 한참 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물건이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한지,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혹은 통관상에서 세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나면 사실 나중에 철회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혹여 물건에 대한 계약이 되시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관세하고 컨택하시고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신 것도 대단히 좋고요. 혹시 만약에 미리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입항 뒤에 보통 많이 컨택을 해주시죠. 서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시고 이걸 주신 다음에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쉽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사실 폭이 좀 상당히 넓은데요. 수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까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수입에서 그런 이제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통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수입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어찌 보면은 시기가 제 생각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물건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사전에 검토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다량의 제품을 수입하시거나 큰 규모를 가지고 계신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품목 리스트를 쭉 구비를 하셔가지고 리스트업해서 각각의 품목 분류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제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허가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그런 품목 분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수입 기업들이 좀 잘 준비를 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물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실 이제 가장 통관에서 난해한 거는 그 인보이스의 내용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 물건에 대한 용도나 기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품목 분류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품목 분류로 인해서 잘못된 세율로 또 연결이 되고, 또 잘못된 요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건에 대한 용도, 기능,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전압이라든가 혹은 뭐 재질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아답터가 뭐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요. 먹는 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성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기구용기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뭔지, 색깔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용이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품명과 HS 코드를 제외하고도 용도나 재질, 심지어는 기능 정도까지도 자세하게 주시면 주실수록 좀 더 원활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